안녕하세요. 네, 청화신당, 네, 보리 인사드립니다. 네, 잘들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동지가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동지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동지달, 그리고 또 동짓날. 동지는 사실상 다음 첫 해, 내년 첫 해의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 돌고 있죠. 기울어져서 돌고 있기 때문에 설날, 우리 구정이라 그러죠. 설날하고의 약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동지는 새해 설날하고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또 동지는 양력으로는 12월 22일, 또 그리고 22일에서 23일 정도 그 무렵에 드는 24절기 중에 22번째 절기로서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또 낮이 가장 짧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동지를 흔히 작은 설이라고 옛날에는 불렀었어요. 지금 요즘 분들은 또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가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작은 설이라고 불렀을 때 이제 그러한 뭐 의미들도 있지만 쉽게 말해 태양의 어떠한 부활이라고 그 보시면 되고 그 큰 의미, 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네 조상님들은 설날 다음 가는 설로 작은 설이라 그러죠. 네, 작은 설로 대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관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지가 지나야지 우리가 한 살 더 먹는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또 동지날 팥죽을 먹어야지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라고 이제 그런 말까지 그런 말이 아직까지도 또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짓날 팥죽을 먹든 또 작은 동지, 애기 동지, 애기 동지 때는 팥죽을 안 먹고 팥떡을 해 먹습니다. 네, 팥시루떡 그걸 해 먹기도 하는데 왜 팥시루떡을 해 먹고 애기 동지 때는 팥시루떡을 해 먹는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이렇게 동짓날이 되면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연못의 수면이 얼어붙어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이 연못이라든지 얼음이 얼겠죠. 근데 이 연못에 얼어붙어 있는 이 얼음 모양이 밭을 갈아 놓은 밭갈이라고 하죠. 밭을 갈아 놓은 것 같은 모양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옛 시골에 농사하시는 분들은 용갈이라고 했었어요. 용갈이라고 했었고 또 이 농사꾼들은 이러한 모양을 보고 이듬해 다음 해년에 어떤 농사 일을 해서 점치기도 했었습니다. 점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한 이제 각 가정에서는 뱀 사자를 써서 거꾸로 대문이나 주로는 문지방 그 대들보 같은데 이런 데다가 뱀 사자를 거꾸로 써서 붙여놓기도 했어요. 이제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제 팥죽을 쓰죠. 팥죽을 쓸 때에 팥물로 이제 또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팥물로 그 팥을 끓인 물로 이제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 담벼락에도 쳐내고 이제 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떠한 의미에서 하는 거냐 하면 이 옛날에는 그 역병 쉽게 말하면 전염병이 많이 돌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시대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이제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민간요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이런 걸로 대처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팥의 이 붉은 색깔은 팥은 붉은 색깔을 띠고 있죠. 이제 한마디로 붉은색은 귀신이 잡신이 쉽게 말하면 잡기 악기 또 부정한 것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고춧가루 또 그리고 부적을 쓰는 경명주사
이런 것 또한 이 붉은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행위를 할 때 부정한 것을 쫓아내고 좋지 않은 액을 쫓아낼 때는 이러한 고춧가루를 쓰든 소금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붉은 계통의 이러한 색상이 있는 거를 이제 많이 쓰기는 했는데 팥의 의미는 이렇듯 좋지 않은 기운들을 이제 쫓아내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 속담 중에 동지에 관련된 속담이 있어요. 근데 이 속담은 동지가 지나면 푸승기로 새 마음 든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동지가 지나면서 온 세상에 새해 맞이할 준비를 한다라는 이제 속담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을 담고 있는 속담이고 그렇게 이제 이 동지가 시작이 되면은 진짜 내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건 저는 항상 이제 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새해 신수를 볼 때 동지딸의 신수를 봐라 라고 미리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동짓날이 올 이제 동지는 2022년 이민년의 동지는 12월 양력으로 12월 22일 새벽 6시 48분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6시 48분부터 동짓날이거든요. 그때 진짜 동지가 시작이 되고 이 동지가 시작이 되는 날과 동시에 그동안 이민년에 올해 내가 좋지 않았던 기운들, 나쁜 액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고, 근데 나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년에 토끼 해년이 개묘년. 근데 토끼 해년 내년에 들어오는 나쁜 액은 또 미리 들어와요. 미리 들어와서 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삼재인데도 이미 미리 삼재를 치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삼재가 들어오기도 전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또 그런 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동지에는 왜 상담을 미리 내년 신수를 내년에 상담을 할 거를 미리 11월달 음력 11월달에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러한 나쁜 액이 미리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동지풀이라 하든지 이런 또 행사를 많이 해요. 이걸로 해서 동지로 인해서 12달 다음 달에 들어오는 모든 액은 또 맞고 가자고 하는 의미도 있고 동짓날에 이러한 이제 여러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또 내년에 삼재가 들어오시는 분들 또 운 자체가 내가 삼재가 굳이 아니더라도 내 운기 자체가 좋지 않은 분들 그리고 아홉수라든지 물론 아홉수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삼재라서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러한 거를 미리미리 또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알고 나면 우리 이제 선생님 보통 무당 선생님들이 해마다 그런 행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떠한 의미의 행사냐면 요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뭐 각 선생님들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저희 집에 신도님들이 계세요. 신도님들이 계신데 이 신도님들하고 또 마침 그때 당시에 인연이 다 온 분들에 한해서 합동으로 어떤 삼재풀이라든지 이걸 하는데 비용은 굉장히 저렴하고요. 합동으로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벌자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무당들은 인간의 기륭화복을 점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떠한 앞으로 다가올 불행한 일들을 미리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신령님한테 부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신의 힘으로 이러한 좋지 않은 기운들을 일부 막고 그분들이 큰 사고 없이 이 가정에 무탈하게 그 한 해를 잘 넘길 수 있게 도와드리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동으로 하시게 되면 이 일을 하는 이 제자의 무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거의 새벽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혼자서 많은 사람들을 다 닦아내고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러한 일을 하다 보면
몸은 하나인데 이뭐 30팀이면 30팀, 50팀이면 50팀 이렇게 딱 맞춰서 하거든요. 더 이상 또 받지도 못해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 다 풀어주고 집에 오면 거의 1시 새벽 1~2시 아니면 인원이 또 많은 해년에는 서너 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그러한 이제 손님을 많이 이렇게 받지는 못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재를 좀 풀고 액을 좀 막고 하시면 좋겠고, 이 액을 막는다 하는 거는 의미는 내가 그 다음 해년에 어떠한 운이 내가 너무너무 악운이고 풀리지 않은 게 무슨 일이 이제 계속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운기가 다가오는 또 아니면 내년에 큰 사고수가 있다든지 집안이 우환이 든다든지 이럴 때 하는 게 이제 횡수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횡수맥인데 그 말이 우리가 구전으로 전해져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그 말이 이제 홍수맥이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경상권에서는 액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횡수맥이는 횡액을 당한다 라는 의미에서 그 액을 막고 가자 해서 횡수맥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조금 미리 알고 믿으시는 분들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내가 닥칠 일, 좋지 않은 그런 기운들을 닥칠 일을 미리 알고 막고 가면 좋겠고, 이걸 한다 해서 100%다 막는 건 아니에요. 100% 막는 건 아니고,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크게 뭐 예를 들어 병원에 몇 달 내가 뭐 거의 식물인간이 되다시피 아니면은 몇 달간 내가 거동을 못하고 누워있을 정도의 큰 사고나 어떤 문제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관제가 들어서 내가 의도치 않게 나하고의 별개인데 내가 억울하고 누명을 쓴다든지 이런 관제, 소송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이거를 병원을 가서 크게 내가 아파서 사고가 나서 거동을 못하고 몇 달 입원한다는 거를 이거를 어느 정도로 막고 갈 수 있냐면은 한 70%를 막고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100%는 다 안 되고 일어날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미 내 사주에 이렇게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주는 고치지 못해도 팔자를 고친다는 말이 이걸 내가 비켜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이런 사건 사고들을 내 닥칠 걸 70% 정도를 막을 수 있다 하는 거는 병원에 그냥 오랫동안 내가 있어야 되고 몸이 상하고 금전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이러한 일들을 내가 그냥 통원 치료 작게 다치고 잠깐 뭐 깁스 정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잠깐 병원에서 물리치료 정도로 하고 운이 좋으면 그렇게 막을 수 있는 힘이 이러한 삼재풀이라든지 횡수맥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까운 곳에 선생님들 계시고 또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동지풀이라든지 이런 삼재풀이나 액맥이는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삼재풀이나 행수맥이는 정월 대보름 다음 해에 정월 대보름 날 안에 다 정리를 해요. 이제 대보름이 지나고 나면 끝이야. 그때는 어떠한 일이 생겨도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금전을 더 많이 들여서 개인으로 하셔야 되니까 이런 팁을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거나 하시면 이런 앞으로의 어떤 삼재라든지 내년에 닥쳐올 내가 신수 한 번 정도는 보시고 좋지 않은 거는 좀 막아가셔라 이제 라는 뜻에서 제가 오늘 동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고요. 이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뵈려고 하는데 내년 다음 주제로는요, 제가 좀 말씀을 미리 드리자면 띠별 내년 운세 미리 한번 알아보는 걸로, 띠별로 한번 내년에는 어떠한 띠가 대박이 나는 띠고 횡재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띠가 나쁜지, 우리 직장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제가 좀 준비를 해서 다음 또 방송에 그렇게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직 뭐 구독자가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네 구독 예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